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오고 또 재회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회피형과 어떻게 해야 재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핵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짧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10번의 연애를 했고 매번 진심이었습니다. 결혼까지 떠올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확신을 가질 때마다 상대방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헤어질 때마다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당신의 11번째 연애는 어떨까요? 좋아해도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을 겁니다. 믿고 싶어도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이 사람도 결국 떠나겠지. 내가 믿을수록 상처받겠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죠. 회피형의 심리 구조도 비슷합니다. 계산적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위험을 느끼는 거죠. 뇌가 친밀함을 안정이 아니라 상처받을 가능성으로 읽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 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처럼 뇌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생존 반응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회피형은 연애 초반에 누구보다 다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다정한 모습들, 나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약속들, 물론 그 말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엔 진심일 수 있어요. 문제는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보통 사람은 서운함을 꺼내고 대화하고 맞춰보려 합니다. 그런데 회피형은 그 과정을 잘 못 버팁니다. 불편함을 말로 풀기보다 혼자 소모하고 혼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티가 안 나지만 속에선 이미 이런 결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봐라. 역시나 우린 안 맞는 게 있구나. 이러다 결국 너도 날 떠나겠지. 그럼 그 전에 내가 먼저 멀어질래. 내가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는 편을 택하는 게 낫거든요. 이별 후에도 회피형은 이런 방어 기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회피형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그 감정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흔히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정, 바쁜 활동으로 생각할 틈을 없애는 것. 다른 하나는 전 연인의 단점과 문제를 부각하면서 헤어지길 잘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강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힘든 감정을 차단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라는 걸요. 덮어둔 감정은 사라지기보다 다른 형태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작은 계기에도 흔들리고 미련이나 분노가 번갈아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의 단호함만 보고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단정하는 게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회피형의 사람들은 본인의 마음이 편안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피하느라 더 조용한 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회피형과의 재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상대방을 설득할 멘트를 심사숙고하는 걸까요? 인스타나 카카오톡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사진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나는 상처받을 거야 라는 회피형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어 기제를 낮추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나와의 관계가 가깝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때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회피형의 심리 구조를 되짚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피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나중에 상처받지 않을까 위험을 느끼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지 않다는 느낌이 회피형의 방어 기제가 낮아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것만 이해된다면 나머지 방법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원리를 놓치면 붙잡는 말, 해명, 진심을 표현하는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카톡을 보낼지,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공백기 동안에 SNS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부차적인 것일 뿐더러 각자의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헤어진 지 이미 시간이 꽤 흘렀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이제 나도 너를 놓을게 이런 선언을 하는 건 오히려 내 가치만 낮추는 연락이 될 겁니다. 반대로 아직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대화가 오가고 있고 마지막 인상이 계속 붙잡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 이미지를 끊어주는 정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 연락 시점, 멘트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천편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회피형의 방어기제 특성상 가까워지려는 행위 자체가 당장은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요. 그렇다면 나와의 관계가 가깝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때 회피형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엔 오히려 후련할 수 있습니다. 연애하면서 티내지 않고 쌓아온 피로도, 긴장, 이런 묵혀온 찌꺼기 같은 감정들이 일단 당장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버림받기 싫어서 먼저 떠났는데 진짜 버림받은 건 나인가? 이런 무의식적인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이별 직후엔 단호하게 정리하던 사람이 몇 주에선 몇 달 뒤에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프로필을 바꾸거나 스토리를 올리거나 내 스토리를 염탐하거나 좋아요를 하나씩 남기면서 내 반응을 슬쩍 보는 식인 거죠. 내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나를 신경 쓰려나? 내가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내가 바로 반응해서 나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난 아직도 힘들어. 이걸 보여주면 상대방은 심리적 안도감만 얻고 다시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매달리는 모양새가 돼야 본인 마음이 편한데 오히려 나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자기가 되려 버림받은 건가 싶은 불편함이 점점 커질 거예요. 물론 나로부터 원하던 반응, 즉 붙잡거나 매달리는 게
보이지 않으면 회피형의 상대방은 다시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별로였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합리화가 예전처럼 편하게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버렸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느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점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거죠. 합리화의 벽이 깨지고 비로소 자기 감정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3가지였어요. 첫째, 회피형은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별 직후에도 이별 후에도 그 심리 구조는 쉽게 안 바뀐다. 힘들어도 직면하기보다 회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그래서 회피형과의 재회는 사랑을 증명하거나 이성적인 설득보다 방어기제를 낮추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 재회를 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설득이라는 게 꼭 빈틈없는 논리적인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만이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때로는 줄달리기처럼 당장 서로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팽팽한 줄이 오히려 나한테 더 끌려오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까지 연애를 해야 되나, 재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만나지 마라, 헤어져라, 잊어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반이다 이런 말 들어도 사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후회를 다 덜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내가 충분히 해보고 후회 없이 정리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회피형의 경우는 왜 무작정 붙잡는 게 답이 아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